암을 직접 제거하는 주된 치료는 표준 치료들이 있습니다.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이고요. 여기서 보완점이 있는데 통합암 치료가 몸 상태를 유지해주는 그 목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몸 상태를 유지하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일부 통합암 치료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암 세포를 죽이는 일에 수술이나 항암보다도 항암과 방사선과 또 같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물질 중에 하나가 미슬토 주사죠. 미슬토 겨우살이 추출물인데 이게 항암적 작용이 있는 약으로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면역을 조절해줍니다. 면역을 올려주고 T세포나 NK세포들을 활성화시켜주고 직접적으로 항종양 작용도 지금 일상 이상에서는 이제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NK세포나 T세포들의 활성을 증가를 해줘서 종양세포가 세포 사멸로서 유도되는데 이제 일종의 항암제입니다. 식물성 항암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항암 치료 병행할 때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일부 암종에서는 생존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슬토 우리가 단순한 면역 보조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의미가 가까운 게 면역을 매개로 해서 항암 치료에 좀 가까운 물질이다. 그래서 이게 식물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고, 그다음에 그 몸의 모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회복시켜 주는데 아주 한 16가지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뭐 신이 내려준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두 번째 이제 고용량 비타민 정맥 주사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제가 포인트를 더 두려고 해요. 항암을 효과를 내는 농도에서 선택적으로 항암작용을 한다. 이 산화물질이 바로 이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암세포에 손상을 주고 쉽게 말하면 양리적인 항암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암세포만 죽이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비타민C는 단독으로 쓸 때거나 혹은 항암제하고 같이 병용을 해서 사용했을 때 대부분의 환자군에서 안전했고 일부 암종에서 병합치료로서의 가능성이 관찰되었다. 이렇게 2018년도 논문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면역 조절자로 작용하고, 다음에 정상적인 상피가 이상하게 다른 암 전 단계의 세포로 전이되지 않도록 역전시키고, 다음에 암세포가 저산소증에서 아주 잘 자거든요. 이런 것들을 억제해주고, 다음은 여러 가지 다른 면역 반응들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굉장히 멀티 타겟팅 역할을 비타민C가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수의 연구에서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상승하는 효과를 보인다. 이렇게 이해되시면 되겠습니다. 고주파 온열 치료, 이 통합암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이 안 되는 치료들 있잖아요. 췌장암 때문에 폐 때문에 안 되거나 그런 치료들은 대부분 그 환자들은 이제 항암하시면서 고주파를 선택을 합니다. 통합 쪽에서는 세포 온도를 열로 올리는 겁니다. 방사선이 아닙니다. 그냥 전기로 세포 온도를 40도에서 43도까지 올려서 암세포의 내부 온도를 상승을 시키면 그 열 스트레스가 암세포의 단백질을 변형시키고 세포막의 기능을 흔들어서 이게 이제 세포막의 유동성이 변하면서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고 암세포가 사멸되는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빨리빨리 자라기 때문에 혈관 구조가 굉장히 불안전해요. 그래서 조그만 열을 가하더라도 혈관 구조들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망가지니까 암세포는 또 자라는데 영향을 받고 대사 스트레스가 높아요. 그러니까 대사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고주파 온열이 가하는 균질하지 않는 어떤 열 스트레스가 계속 한 30분, 40분 되면 열을 발산하고 흡수하는 이런 항상성 유지가 깨져서 암세포가 결국 시달려서 사멸하게 된다. 이렇게 고주파 온열 치료에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누워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위치는 목도 되고요. 심지어 뇌에 있는 분들 뇌도 되고요. 암 있는 환자들은 이렇게 전체 하기도 하고요. 췌장암 환자들 췌장 부위, 위장 환자들 상복 부위에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궁 환자들 하복 부위에, 그다음에 복막의 전체 파종이 돼가지고 복막 전이가 있는 환자들 배 전체를 덮어서 하는 이런 치료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건 진짜 단일 효과보다는 여러 가지 항암과 방사선 효과를 같이 상승시키는 복합 항암 전략입니다. 그 항암제가 암 조직 안으로 더 잘 전달되도록 합니다. 항암을 한 날 혹은 항암을 한 그 다음 날 고주파를 하게 되는 경우에 어제 맞았던 항암제가 암 조직 안으로 훨씬 더 잘 들어가서 암세포를 더 잘 죽인다. 다음에 방사선 치료와 병행할 때 DNA 손상 복구가 억제되면서 방사선을 맞았던 그 암세포가 치료가 잘 된다. 그래서 암세포가 더 잘 죽는다. 그래서 꼭 항암 방사선 하시는 환자들 수술 끝나고 6주 후부터, 한 달 반 후부터
고지번열 치료 선택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사이모신 알파온 같은 경우는 그 흉선에서 분비되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 흉선은 사춘기 이후에 이제 아주 적어져서 굉장히 의미가 없는 조직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흉선이 사춘기 이전까지 이제 암이 적은 이유가 바로 사춘기 이전까지 흉선에서 T세포들을 잘 성숙시켜서 T세포가 우리 몸에서 활발하니까 뭐 20대 한 30대까지는 암에 일어나는 빈도가 적은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암이 잘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 흉선의 존재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럼 흉선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 T세포를 분화시키고 청축을 촉진시키고 NK세포를 강화시켜 줍니다. 이 일들을 흉선의 이 물질인 사이모신 알파온이라고 하는 물질이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치료 지속률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이걸 이제 항암할 때 같이 맞잖아요. 그러면 훨씬 그 부작용들이 많이 감소하고 계속 항암이나 방사선을 지속할 수 있는 견인력이 많이 생기고요. 감염이나 합병증이 많이 감소하고, 우리 이제 중환자실에서 폐혈증 같은 게 일어나는, 염증이 아주 심한 환자들이 이걸 써서 회복이 빨라지고, 중환자실에 있는 고령 환자들이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 사이모신 알파온을 썼더니 굉장히 이제 환자들 생명이 이제 사망률이 감소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중국 논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암종에서 이제 생존의 지표가 개선되는 걸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간암 같은 경우가 이 사이모신 알파온이 맞는 환자하고 안 맞는 환자하고 생존율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사이모신 알파온은 단순히 면역을 올리는 치료를 넘어서서 항암과 면역을 다시 작동시키는 치료로서 중요한 약제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암을 때리는 주된 힘은 이제 우리 표준 치료가 하지 않습니까? 수술도 암은 이제 병소를 제거하는 거고, 그다음에 항암은 아주 그냥 독한 물질을 줘서 독성을 일으키는 거고 그렇습니다. 암세포가 이제 분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통합 쪽에서 우리가 할 때는 그 힘을 더 작동하도록 몸을 준비시키는 것에서 나아가서 일부는 직접적으로 암을 약화시키고, 또 일부는 표준치료 효과를 증폭시켜서 같이 시너지하게 암 세포들을 사멸시키는 데 관여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